안녕하세요. 악어 코딩 학원입니다. 우리 아이가 코딩을 좋아하는데 조금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나 입시에 도움이 되는 곳은 없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과 융합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랑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분야는 기본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그리고 심화과정의 경우에는 기본과정 수료 예정자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여석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각 학년당 20명입니다. 그리고 융합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고려대 영재교육원, 교육청 융합정보영재교육원, 서울대 수리정보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고려대 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서울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융합정보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운영 학교별로 20명 이내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 수리정보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18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서울대 영재교육원과 일정이 비슷하죠. 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형은 서류평가와 온라인 과제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로 서류평가가 이루어지고 5주 동안 자필로 작성한 과제를 설명하는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것으로 온라인 과제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차 전형에서 1.5배수 내외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이후에 2차 전형에서는 대면 면접으로 면접을 진행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1차 전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소개서 평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문항별로 100자 내외로 많지 않은 글자 수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글자 수가 많지 않은 대신에 아무래도 본인이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라던가 본인이 몰입했던 놀이나 게임, 그리고 읽었던 책을 기준으로 해서 책의 저자에게 하고 싶은 질문과 이유를 작성할 때 조금 더 함축적으로 잘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과제 전형의 경우에는 목요일 오후 5시쯤에 과제가 올라오는데요. 올라온 과제를 읽고 자필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과제를 설명하는 영상까지 촬영을 해서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과제 영상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생각한 다음에 자필로 과제를 작성을 해서 영상까지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유 있는 일정은 아닙니다. 온라인 과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온라인 과제의 경우에는 파이썬 터틀 그래픽스와 유사한 형태의 로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명령어와 반복문으로 다각형이나 문자열을 출력해야 하는 과제가 나왔었고요. 2차 과제에서는 그래프 자료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EFS나 BFS에 따른 노드 탐색 순서를 작성하는 과제가 2차 과제였습니다. 3차 과제에서는 국가 통계 포털 그리고 기상자료 개방 포털의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싶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자세히 기록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4차 과제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선형 회귀 분석을 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5차 과제는 파이썬 문법과 동일한 러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조건문, 반복문, 함수 등을 활용해서 신호등의 조건에 따라 로봇이 방향을 바꾸는 코드, 또 탈출하는 코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평소에 프로그래밍을 접하지 않았던 학생의 경우에는 혼자서 작성하기 꽤나 어려운 주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융합정보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지원 단계, 추천 단계,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및 면접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원 단계에서는 지원서와 자기 체크리스트를 평가를 하고요. 추천 단계에서는 담임교사 관찰 추천과 학교추천위원회 추천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및 면접 단계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면접을 각각 70점과 10점 배점을 두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기 체크리스트의 경우에는 학생이 자신의 영재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교사 체크리스트의 경우에는 선발에 영향을 주는데요. 높은 수준의 어휘를 또래보다 사용을 하는지,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데 적극적인지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고력 올림피아드 스타일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개발도상국에 정화장치가 필요할 때 재료의 재질과 정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지식과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대 수리정보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1차와 2차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1차의 경우에는 지원서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2차의 경우에는 서류평가와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에서 1.5배수 내외를 선발해서 2차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경우에는 수리정보 영재교육원이니만큼 수학 문제가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고력이 필요한 알고리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주로 코딩 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보는 문제들이라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 문법이나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작성해야 되는 글자 수가 꽤 많은 편입니다. 먼저 영재교육원에서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지원 동기 및 장래희망과 관련지어서 기술을 해야 하고요. 모집 분야와 관련된 학업 능력 개발을 위해서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항이 좀 중요한데요. 모집 분야와 관련해서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탐구 경험을 자세히 기술을 해야 됩니다. 12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발명 대회에 제출했던 요약서, 과학 전람회 요약서, 영재원 산출물, 수학활동 포트폴리오, 학습 주제를 다양하게 표현한 포트폴리오 등을 이 부분에 작성을 해주면 되고 따로 제출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문항에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고 5번 문항에서는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번 문항에서는 자신이 읽었던 책 가운데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집을 했던 영재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비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대에서는 앱 제작, 파이썬 과제 등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입학 이후에도 독서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는 내용들은 파이썬 기초 문법,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작 및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산출물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 융합정보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아두이노, 파이썬, C 언어, 네트워크, 알고리즘, 로봇 코딩과 같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출석, 수업, 부가과제 등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산출물 발표회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수학과 코딩이 융합된 코딩 수학을 학습을 하고요. 행렬과 이산수학 수준의 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코딩의 경우에는 피지컬 컴퓨팅으로 VR, 또 3D 프린팅, 라즈베리파이, 파이썬 등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서울대의 경우에도 산출물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년별 입시 전략 중에서도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코딩과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